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경주 에이펙이 끝났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지만 저는 월요일은 또 반도체 소식이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일본의 노무라 증권에서 SK 하이닉스가 27년에 영업이익을 128조 원을 돌파를 하고 TSMC의 영업이익을 제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좀 쇼킹합니다. 왜냐하면 TSMC의 시총이라는 게 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일단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월요일 날 오후 한 3시쯤에 코스피는 4197, 4200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61만 4천원, 무려 5만 5천원이 뛰어서 60만 닉스가 됐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이제 11만 원이 됐죠. 그리고 TSMC를 한번 보겠습니다. TSMC는 약간의 이제 떨어지는 감은 있지만은 한 300달러 정도 되는데 시가총액이 1조 5,582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율로 한번 계산해 본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2,200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시총을 합친다 해도 한 절반 정도밖에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런데 지금 SK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을 제친다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노무라 증권의 보고서의 원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26년까지 내년에까지는 공급 증가는 제한적이다. 내년까지는 아닙니다. 더 길어집니다. 그리고 27년 중반, 내후년 중반부터는 약간의 이제 증설이 있을 겁니다. 여기를 어디를 두고 얘기하냐면 용인 원산면 Y1 팹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7년 5월, 7월쯤에 이제 그 가동을 시작할 건데 뭘 일정을 당긴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가동을 시작한다 해도 램프업을 하고 하려면 본격적인 것은 생산량이 증가에 의미 있는 시작은 27년 말 아니면 28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슈퍼사이클은 27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또 오픈 AI가 26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슈퍼사이클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사실상 잘 모릅니다. 그래서 노무라 증권이 26년, 27년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을 전망한 겁니다. 그래서 26년 내년에는 99조 원, 그 다음에 27년에는 128조 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OE라는 그런 말도 있고 뭐 자기 자본 이익률이도 있고 PBR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 블로그로 와서 한번 살펴보시고 27년의 목표 그 주가를 84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60만 원을 돌파를 했으니까 24만 원 갭인데 그거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죠. 노무라 증권 얘기입니다. 주요 내용은 뭐 이렇습니다. 26년에 영업이익 99조. 위엔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면 SK 하이닉스의 25년 1, 2, 3분기의 영업이익은 얼마냐? 1분기에는 7조 4,405억입니다. 영업이익률 42%. 2분기에는 9조 2,129억. 영업이익률은 41%. 3분기에는 11조 3,834억. 영업이익률은 47%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치니 이 영업이익률이 얼마냐? 총 28조 368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에 99조 거의 100억이 된다고요? 3배 이상이 뛴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후년 27년에는 128조가 된다고요? 어마한 거죠. 그래서 D램 뭐 가격 상승률도 본다 예상이 나온 거 보면 D램도 38에서 57%가 될 것이고 낸드도 36에서 65%.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D램에서는 60에서 70%. 이게 말이 될까요? 낸드는 30, 40%. 이거는 말이 되고 HBM은 61%. 그러면 이 수치를 비교해 보면 D램 영업이익률이나 HBM 영업이익률이나 D램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얘기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라 증권이 84만 원으로 최고치를 찍고 있고 흥국증권은 75, KB신한은 73만 원, NH투자는 71만 원, JP모건은 65만 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도 보여드렸잖아요. 월요일 날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61만 원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위에 다 지금 정리해 놓은 것을 제가 펴놓았습니다. 이거는 제 블로그에 와서 한번 보시고, 이렇게 이제 노무라 증권이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근거가 뭘까요? 그래서 노무라가 이렇게 파격적인 목표 주가를 제시한 것은 단순한 업황 개선 때문만은 아닙니다. 핵심은 AI 메모리 반도체가 파운드리급 산업으로 격상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HBM이라 D램이라 낸드나 다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메모리 반도체는 주문이 없으면 생산을 안 합니다. 그래서 재고에서부터 품귀 현상 이것이 자꾸 반복이 됐는데 파운드리급이라는 거, 파운드리는 주문이 없으면 생산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HBM은 주문이 없으면 생산을 못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도 선주문 후생산 이렇게 체계로 바뀐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시너지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AI는 훈련에서 지금은 추론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추론 단계에서는 HBM도 중요하지만은 대용량 아주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가 필수입니다. HBM, DDR5, SSD 뭐 이런 것들이 막 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D램과 낸드까지 AI 인프라가 완전히 그냥 자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HBM만 호황이 아니다. AI가 메모리 전반의 구조적 수요를 만들고 있다. 제가 주말에 카이스트 김정호 교수님이 유튜브에 나와서 이렇게 대담을 하시는 걸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내년 아니면 후년부터 뭐 HBM이 아니라 HBF 플래시 메모리죠. 낸드 플래시가 또 이렇게 대세가 될 것. 그리고 뭐 한 2년 뒤부터 이렇게 초기 제품이 나오겠지만 대세를 이렇게 하려면 한 2030년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아주 의미 있게 좀 봤습니다. 그래서 노무라 증권이 얘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25, 26, 27년 이렇게 해서 약간 이제 옅은 색깔이 TSMC고 이게 SK인데 SK의 영업이익률이 2030년에 이렇게 역전을 한다는 거죠. 내년에는 거의 대등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파운드리 산업이 그동안 굉장히 유망한 산업으로 봤었는데 지금 AI 그 시대가 오면서 HBM과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의 PER이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얘기죠. 공급이 제약이 되는 거죠. 만들고 싶어도 팹이 없어요. 팹이라는 거는 뭐 어느 날 갑자기 뚝딱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라 증권은 공급자 우위 시장이 27년까지 지속될 것이다. 저는 여기에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저한테도 자꾸 전화를 오는 거 보면 왜 신문에는 삼성전자가 평택에 공장을 지금 건설을 한다 하는데 왜 기술인들이 늘어나지 않느냐. 저도 답답합니다. 심지어 삼성전자 직원도 저를 찾아와서 왜 안 하는지 답답하다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클린룸이 증설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6에서 9개월 이상이 걸려요. 그래서 장비를 세팅을 하고 또 그것을 또 대량 램프업을 하고 또 제품이 나오면 인증 기간을 하자면 뭐 1년 정도는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증설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고 미세 공정의 전환 난이도도 높아요. 이제 앞으로는 원A 원B D램은 지금 이제 약간 구형이 되는 거고 원C로 넘어가죠. 이러다 보니까 EUV 장비도 부족하고 수율도 이렇게 자꾸 좀 리스크 존재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HBM 패키징 또 이렇게 지금은 12단이지만 내년에 또 16단, 20단으로 가다 보면 병력 현상이 또 벌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메모리 기업들은 증설하는 의지는 있어요. 분명히 SK나 또 삼성이나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크론은 지금 글로벌하게 5군데에서 지금 팹을 증설하고 있죠. 근데 공급 탄력성 자체가 제한적, 비탄력적이라는 거죠. 잘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슈퍼사이클은 초장기형 슈퍼롱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런 게 그냥 이어질 것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이건 뭐 예상할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요가 아주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추론이라든가 ASIC 주문형 반도체 기업의 폭발적인 주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오픈 AI, 구글, 메타, 아마존 뭐 이런 걸 원하는 그 기업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AI 서비스 기업들이 GPU만큼은 메모리 용량 확보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주 그 에이펙에서도 젠슨 황이 우리나라 5개 기관에다가 GPU를 26만 장을 준다고 그러죠. 블랙베리를 준다고 하니 어떤 분들은 뭐 내년에는 뭐 루빈이 나오는데 그거 구형 아니나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26만 장이 들어오니까 초기에는 블랙베리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는 루빈이라든가 그 나중엔 뭐 파이만까지 이렇게 섞어서 26만 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특히 주민형 AI 반도체 기업들 뭐 텐스토렌트라든가 그로크라든가 세레브라스라든가 이런 데서 이 뭐 HBM이라든가 고성능 D램을 원하는 것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들은 GPU보다 메모리 대역폭 확보가 핵심 경쟁력.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엔비디아의 GPU 개발 속도는 빠른데 이 메모리 반도체가 성능이 따라가는 데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더 큰 대역폭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인공지능이 더 크게 시장이 활성화하게 되고 능력이 그 성능이 더 클려지려면 메모리가 핵심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노무라는 26년 HBM 출하량 증가율을 42%, 그러니까 올해보다 42%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HBM은 단순 부품이 아니라 AI 반도체 생태계의 병목자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틀락이라 그러죠. 지금 병목 현상이 너무 큰 거예요. HBM을 생산량을 늘리려고 해서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삼성전자가 HBM3를 납품을 하고 내년에 이제 HBM4를 납품을 하면서 이제 출하량이 조금은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범용 D램까지, 낸드까지 슈퍼사이클 2.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시면 2017년, 18년에는 이 슈퍼사이클이 스마트폰이나 PC 중심이었었어요. 소비재 중심이고 단기, 그러니까 2017년에서 18년까지 이렇게 반짝했었어요. 그리고는 또 내려 떨어졌죠. 근데 23년도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27년도까지 슈퍼사이클이 이어질 건데 AI 서버죠. 뭐 23년, 22년 말부터 시작했던 거죠. 데이터 센터라든가 엣지라든가 이렇게 되면서 구조적으로 지금 슈퍼사이클이 이어진다는 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 여기에서 이 슈퍼사이클이 좋았을 때는 엄청 좋았다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다운사이클로 내려갔을 때는 적자를 보고 그랬었는데 향후 적어도 노무라가 얘기하는 대로 한 5년 동안은 그럴 가능성이 없다. HBM 시장 점유율은 SK 하이닉스가 25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략 한 80%라고 노무라가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는 전환기죠. HBM3에서 HBM4로 전환을 하고 지금 SK 하이닉스의 컨퍼런스 콜을 보면 4분기에는 이제 출하를 시작을 하고 엔비디아라든가 AMD라든가 인텔이라든가 주요 고객을 확보를 했다 그래요. 근데 작년하고 조금 뉘앙스가 다른 게 있죠. 완판했습니다. 이런 소식은 아직은 없어요. 경쟁사 대비 기술 격차가 있죠. SK 하이닉스는 뭐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거죠. TSV 적층 및 수율 측면에서 1년 이상 앞섰죠. 자, 많은 분들이 SK도 지금 엔비디아의 HBM3, HBM4 얘기가 나오고 삼성도 똑같이 얘기가 나오는데 왜 그렇게 뭐 SK만 얘기를 하냐 그러는데 자, 여기에서 아직까지 검증 안 된 것은 뭐냐면 SK 하이닉스는 수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완벽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80%를 넘어서 90%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삼성에서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된 부분이 뭐냐면 수율입니다. 그리고 발열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아직까지 궁금증으로 남아있으니까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삼성이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그린룸 여유가 있습니다. 청주 M15X가 이제 장비를 들여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2개월 땡겨서. 그리고 2000에 M16이나 이런 것들 그 구형 라인들 이런 것들 다 지금 HBM 라인으로 다 증설 중이죠. 그리고 용인의 원산면의 Y1 팹도 지금 처리하면서 일요일까지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팹을 증설을 하는 거죠. 그래서 AI 시장이 커질수록 가장 직접적으로 이익이 폭증하는 기업이 첫 번째는 SK 하이닉스라는 얘기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변화가 있죠. 메모리는 더 이상 경기주가 아니다. 그래서 노무라 증권은 SK 하이닉스를 PBR을 3배를 부여할 수 있는 구조적 성장주로 재평가를 했습니다. 제가 또 SK만 얘기를 하면 또 뭐라 그러겠지만은 삼성에 대해서도 평가가 곧 나올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방송을 할 겁니다. TSMC, ASML처럼 AI 인프라 공급 기업으로 분류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TSMC나 ASML 같은 경우는 TSMC는 그냥 단순히 생산해주는 그런 회사고 ASML은 그냥 장비 회사예요. AI 인프라를 공급하는 기업은 삼성이나 SK 마이크론 이런 기업들이 된다는 얘기죠. 결론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메모리 왕국의 귀환입니다. 메모리 왕국은 SK 하이닉스만은 아니죠. 삼성, SK 거기다가 마이크론까지입니다. 요새 마이크론이 좀 잠잠한데 거기도 한번 취재를 해볼 생각입니다. AI는 GPU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HBM과 D램이 데이터 시대의 황금 광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HBM 하나로만은 승부를 걸 수가 없습니다. 고성능 D램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HBM 하나로 가지고는 고성능 할 수가 없습니다. 노무라 증권이 84만 닉스는 단순한 주가 예측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이 84만 원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AI 인프라의 이제 패러다임이 연상 중심에서 메모리 중심으로 연산 중심에서 메모리 중심으로 이렇게 넘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메모리 반도체 삼성, SK 하이닉스가 굉장하게 각광받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얘기죠. 자, 위에 나왔던 얘기들을 다 정리해서 표로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고독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